아버지, 저희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주세요. 이 한마디가 73세 김정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직 교사 정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담과 지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한동안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자신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 아니 짐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회사 일과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민수도 사업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직 손자 준영만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대했지만 어른들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정수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을 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크셔서요.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한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간다는 의미였어요. 작은 딸 은영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조심스럽고 밤에 화장실 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발자국 소리가 크다며 아이들이 깬다고 했거든요. 결국 정수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월 450만 원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해 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간병인 최 씨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변했어요.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너무 반찬이 소박하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너무 아끼세요. 제가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수련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정수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선택지였던 요양원 체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어요.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취침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빨리 드세요. 같은 방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고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3일 만에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정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왜 자신은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선 안전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낙상 감지 센서,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편의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을 만났어요. 전직 간호사 박소영 69세, 손재주 좋은 이순희 71세, 과묵하지만 따뜻한 조명호 75세였습니다. 모두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어렵고 간병인 고용은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가기 싫고 혼자 사는 것은 불안하다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정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실버 코아우징이 시작되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병원에 동행하고 매일 아침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린 소소한 경제활동도 시작했어요. 정수는 이웃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실을 열었고, 순이는 수공예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간호사 경험을 살려 건강관리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 달 식비는 1인당 25만 원으로 줄었고, 공동 구매로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영양 균형이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 준영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실버 코아우징에 대한 발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위기가 찾아왔어요. 명호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안부 인사가 올라오지 않아 찾아가 보니 명호가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데. 명호의 아들 철호가 급하게 찾아와 요양원 입소를 주장했어요. 아버지, 이제 안 되겠어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어르신들께서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이었어요. 2층 동 박 씨 부인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노인정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용히 살 권리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수의 가족들이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의 할머니들과 어울리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더 걱정돼요. 소영과 순이도 각각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압박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소영의 딸은 치매 환자까지 돌본다며 걱정했고, 순이의 아들은 온라인 장사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명호가 새벽에 집을 나서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경비원이 발견했지만 아파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철호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체 활동 중단을 공식 요구했고 주민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수와 소영, 순이가 모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나도 아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미국에서 너무 걱정해. 나 때문에 딸이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점점 혼자 남겨질 위기에 처했어요.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혼자서 계속 고집을 부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절망에 빠진 정수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준영이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로 발표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셨어요. 준영의 발표 자료에는 함께 식사하고 병원에 동행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건 미래의 노인 복지 모델이에요. 그리고 저 사회복지학과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혜진이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혜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너무 몰라봤어요. 준영이가 보여준 발표를 보니까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파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민원을 제기했던 박 씨 부인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어제 제 손녀가 말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재미있다면서 왜 그만두냐고 울더라고요. 정수의 이야기 교실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서서 지지해 주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도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활동을 왜 막으려고 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소영의 딸도 어머니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여기서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 봉사를 시작해 볼게요. 순이의 아들은 어머니의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고객 후기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진다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온라인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작품을 볼 수 있게요. 가장 큰 변화는 명호에게 일어났어요. 철호가 아버지를 데려가려던 날, 명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마침 지역 보건소의 사회복지사가 찾아와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정기적인 의료진 체크와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철호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의 실버 코하우징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요양원비 월 350만 원, 간병인비 월 450만 원에 비해 월 60만 원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니요. 기자가 감탄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마음 말이죠.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명호의 치매 증상은 안정되었고 순이의 온라인 사업은 아들과 함께 번창했어요. 정수의 이야기 교실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준영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해서 입학 전 방학 동안 할아버지를 도우며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민수와 혜진은 주말마다 공동체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실버 코하우징이 시작되었고 지역 복지관에서는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4사람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소영이 웃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처음엔 그냥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순이도 감격했어요.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서 지금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함께하는 삶이 분명 더 따뜻하니까요.